한문철의 블랙박스 같이. 한문철 변호사님 그분도 유튜브 채널 하고 그분도 보험 상품 팔고 그분도 블랙박스 팔고 그분도 돈 위해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자꾸 급발진 얘기하시면서 페달 블랙박스 없어서 그래요. 한문철에 페달 블랙박스가 있어요. 저도 그거 살 거거든요. 유튜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쵸? 너무 하고 싶죠. 직장인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여유로운 편이어가지고 제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큰 돈은 못 벌지만 올해 사장이라고 시간은 좀 여유는 있어가지고 부업으로도 하고 싶고 또 이게 트래픽이 유튜브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대리운전은 솔직히 그 트래픽이 없어요. 대리운전을 검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하고는 싶은데 주제를 못 잡아서 시작을 어떻게 보면 저도 핑계지만 대리운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배달어플 쿠팡이츠라든지 배민 하시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도 배달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배달할 수 있는 것처럼 대리기사님들도 어플이 있어서 저희 소속 기사님이 아니어도 다른 기사님이 갈 수도 있어요.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대리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더를 내가 따서 어플 3군데면 3군데, 4군데면 4군데 올렸다가 이제 그쪽에서 콜 받아버리면 나머지 싹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커미션이 이제 그 건당으로 해갖고 발생하게 되는 거겠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조심스러운 예민한 부분일 수는 있긴 한데 나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다른 데랑 차별화. 네, 차별화가 말씀하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굳이 차별화라면 보통 대리운전이 카카오 대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일반 전화 대리 같은 경우는 10% 또는 5% 정도 마일리지를 쌓아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마일리지를 안 쌓아주고 그 다음날 현금 결제는 10%, 카드 결제는 5%를 전화하신 분한테 카카오페이로 페이백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제법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캐시백을 안 하면 대표님이 더 많이 남나요? 그렇죠. 캐시백을 안 하면 많이 남죠. 저라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드는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네네네. 제가 그 사업 중이라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절대 캐시백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세요? 네, 절대 캐시백을 해주지 않고요. 제가 더 남길 겁니다. 그 캐시백 네네. 해줄 돈을 모아서 광고를 할 거예요. 캐시백을 해주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킹 포인트가 그게 아니야. 캐시백이 얼마나 돼요? 대략?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2,000원, 3,000원 사이에 한 거죠. 그 2,000원, 3,000원 때문에 소비자의 후킹 포인트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애초부터 2,000원, 3,000원 싸다고 하면 그거는 막강한 무기예요. 이왕 할 거 제일 싼 데다 부르지 못하러 비싼 데다 불러요. 근데 그렇죠. 네. 첫 단가가 어차피 가격 경쟁이 안 된다고 하면 네네. 뒷단가에서 내가 깎아줘갖고 내 살을 깎아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진짜 대리운전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뭐 10번 이용하면 한 2만 원 모이니까 그걸로 대리 한 번 더 부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쵸. 근데 그 정말 소수의 그 사람들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돈들을 차라리 더 회사에서 남겨서 비수기 때 리스크 비용으로 묻고 가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잘 모아서 광고를 한 번씩 중간중간 하는 게 훨씬 더 매출이 나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두 번째는 광고를 유튜브에게 주기도 하고요. 네네. 내가 직접 채널도 운영할 거예요. 저는 어떤 채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블랙박스로 해서 사고 나는 영상들 조회수 잘 나와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같이.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한문철 그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 굉장히 커요. 사고 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음주하고 사고 나는 거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거기서 문제 제시를 하고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2만 원 아끼려다가 이게 뭐냐. 그리고 이런 거 또 대리기사가 운전 다 해주고 주차장에서 내려갖고 뭐 하고 조금 해갖고 더 들어오라고 주차하는 거 좀 봐주는 척하면서 대리기사 이슈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열분을 토하면서 나쁜 새끼네 어쩌네부터 해갖고 잘못했네 합니다. 조회수도 진짜 잘 나와 그거. 자 그런 거를 다루면서 거의 후반 끝날 지점 쪽에다가 대리 우리 거를 넣는데요. 이런 포인트를 소구할 거예요. 사람들의 후킹 포인트는 2,000원 캐시백을 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그 깔끔하신 대리 운전 기사님이 오셔서 외부인이 내 차를 타는 거잖아. 그쵸. 당연히 다 보험 들어가 있죠. 그 기사 하시는 분들. 그럼요. 근데 그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수고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가끔가다 어떤 대리업체들은 친절한 기사님들이 배치가 된다, 신속한 배차가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네. 솔직히 그거는 똑같잖아요. 거짓말이거든요. 누가 잡을지 모릅니다. 제가 올려놓으면. 아니 그게 현실이 그런 거라는 걸 당연히 저도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딱 각이 와. 근데 사람들한테 후킹 포인트는 그게 맞다고요. 예. 친절하고 빠른 배차. 나 술 먹고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오래 안 기다려도 되는 거. 친절하신 분, 문제 없는 분, 보험 같은 거 다 들어있는 분. 당연히 들어있는 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후킹 포인트들이니까. 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대리 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은 잘 모른다라기보다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한번 언급해주면 믿을만 하구나라는 부분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누구보다 빠른 배차 해준다. 누구보다 신속하게 한다. 거짓말인 거 아는데
아니 그거 누가 뭐라 할 건데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과장 광고로 속하나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다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아, 그거 현실이 아닌데, 그거 가짜인데, 거짓말인데, 이것은 우리 업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저 사람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이용자의 시선에서는 거짓말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요. 그냥 내가 이 대리운전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류의 유튜브를 하려면 그 영상을 만들기가 저는 지금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그런 자동차 사고, 음주 사고, 음주 단속, 그리고 대리운전 이슈 기사 이런 것들 트래픽이 충분히 많다라는 걸 알아요. 영상을 어떻게 내가 공수하느냐는 알아보셔야 될 문제. 제가 방법 몰라요. 한다고 하면은 아니, 어떻게든 뭘 못하겠어요. 돈을 주고 사든 그 블랙박스 영상을 나중에는 알아서 제보해주죠. 내가 채널이 커지면 한문철 채널처럼 내 것도 좀 다뤄주세요라고 제공을 해줘요. 영상을 메일로 옵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오히려 반대로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저작권적인 부분도 조금은 편법적인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뭐 글쎄요. 그 차량의 소유자의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촬영한 원본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 그걸 주장한다? 글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그냥 저는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써도 되는 여지가 있는 것도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려스러운 거는 어저께 뉴스긴 한데 네이버에서 떴던 것 중에 하나가 가평군에 뭐 교회 수련회 중학생들이 가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블로그에서는 조금 이게 트래픽이 올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다가 뭐 가평군 교회 수련회 교통사고 뭐 그렇게 이런 치면 안 검색을 나오죠. 하면 안 나옵니다. 당연하죠. 안 나오죠. 네, 교통사고 관련된 거는 아예 구독을 하면 모르겠는데 구독을 안 하면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에는 아, 저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자가 없어도 탐색에 떠요. 노출값을 무조건 줘요. 그리고 그 무조건 준 노출값에 있어서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인지 판별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깊게 간 거야.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방식, 핫한 뉴스 기사,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뉴스 기사를 블로그로 다루면 그 트래픽을 내가 가져간다. 그건 블로그에서 통하는 방식. 유튜브에서 통하는 방식은 조금 지난 사고 영상도 다 떠요. 옛날에 엄청 떴던 영상도 다시 올리면 또 떠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그렇게 깊게 기억하지 않아요. 진짜 가볍게 봐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하세요. 돼요. 대표님. 제가 그런 영상으로 쇼츠를 만들까도 생각했던 게 이게 영상이 교통사고 블랙박스 1호 영상이 아무리 길어도 1분 30초를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스토리를 끌어가잖아요. 한문철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어 갖고 그 교통사고가 있다고 하면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해갖고 기사 조사하고 검색해보고 그때 해당 자료 조사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썰을 덮는 거죠. 그냥 영상만으로 때울 순 없죠. 너무 짧지. 그렇죠. 우리 S 대표님, 유다님은 쇼츠를 안 좋아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 쇼츠도 나쁘지 않아. 내가 이번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랑 안 맞는 거라고. 나는 고령층이 제 타겟이고, 우리 오프라인 모임 할 때 그랬거든요. 쇼츠 돈이 안 된다. 하지 말라 해서 안 한다. 근데 우리 강사님은 쇼츠가 돈이 된다. 도대체 뭔 얘기냐? 여긴 돈이 된다 하고, 여긴 안 된다 하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65세 이상 70세, 80세 할머니들이 릴스 해요? 안 하죠. 근데 거기다가 내 상품 올리면 뭐 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안 됐어.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뭐예요? 조회수 나오면 조회수 수익은 있잖아요. 그 꼴랑 그냥 0.1원 조회수 수익? 에이 그냥 미드폼 해갖고 떡상 시켜버리면 돈이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달라요. 대표님 그냥 네네네. 미드폼을 메인 기반 베이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쇼츠도 뽑으시고요. 3분의 2 지점에 30초만 넣으세요. 30초.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길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대리운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길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설명할 게 없죠. 짧게 강하게 그냥 30초 이내로. 그게 만약에 15초에 소구할 수 있으면 15초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영상의 중간에 흐름을 끊어버리고 소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라는 거고 그렇게 끊더라도 내가 지금 음주 사고에 대한 음주 이슈에 대한 대리기사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광고가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찾으면 기억 못합니다.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시고 한 번만 이용해 보세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라든지 저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영상을 보고 대리운전을 전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애초에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대리운전이라고. 전국을 다 하니까요 라는 얘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특별하다라는 거 들어가야 되겠고요. 왜냐면 특별해야지 저장하죠. 소구점들 잘 캐치하셔서 그렇게 중간에다가 3분의 2 지점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미드폼 기획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고 영상은 짧지만 그걸 몇 번이고 돌려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천천히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장면을 체크해 보기도 하고 이거 사고에 대한 이후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기사 같은 거 끌어와서 이것 때문에 뭐 민식이법이 생겼니 뭐부터 해갖고 다른 얘기들을 조금 끌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그쵸. 여러 개를 좀 구성해 볼 수도
수도 있고요. 같은 비슷한 맥락에 한문철 변호사님 그분만 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분도 유튜브 채널 하고 그분도 보험 상품 팔고 그분도 블랙박스 팔고 그분도 돈 위해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안전을 경각심을 주려고요. 물론 그런 좋은 뜻도 있으시겠죠. 근데 좋은 뜻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조회수 수익 자꾸 급발진 얘기하시면서 페달 블랙박스 없어서 그래요. 한문철에 페달 블랙박스가 있어요. 저도 그거 살 거거든요. 자, 그거 팔고요. 하요, 이거 보험 아끼려고 보험 낮추셨어요. 10년 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 지금 얼마 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사후 처리하려면 이만큼 돈이 있어야 돼요. 이분 연봉 얼마예요? 그럼 이분 이거 갚으려면은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막 이러면서 보험을 유도합니다. 그런 커미션도 있고요. 다 돈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돈을 지금 벌지? 대표님도 블랙박스 못 팔아요? 대표님 블랙박스 팔아요. 팔죠. 맞아요. 급발진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그럼 못 팔 거예요, 거기다가. 페달 블랙박스 팔아야죠. 페달 블랙박스 있어야죠. 나만의 페달 블랙박스를 소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미 시장에 있는 페달 블랙박스를 위탁 공급받아서 하나 팔 때 15만 원 남는다든지 대리운전만을 원한다고 하면 전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울 수 있으니까 네네. 상품도 한번 같이 팔아보자. 일석이조로 해버리면은 더 시너지가 난다. 이런 거죠. 시청자들이 문제점들을 인식하니까 해당 상품에 있어서 해당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킹이 걸려 있어요. 그 영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블랙박스는 확실히 팔 수 있겠네요. 그래요? 감 오세요? 뭐 그런 영상이면 이게 같이 중간 넣기가 쉬울 것 같은데. 내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광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정도 드리면 방향성을 좀 잡아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팅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안 나와. 그쵸, 이게 이 대화가. 대표님 생각도 듣고 내 생각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 나오거든요. 근데 동시 시청자 수가 빠지네요. 대표님 노래 한 곡 하시죠, 빨리. 전 노래를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로투 쳐달라 하신. 그럼 영상통화 할까요? 제로투가 편하세요? 아니.